건민이 온대? 건민이 강선이랑 연습이니까 이번이고. 내일 우르르 오는 거 아니야 내일? 내일은 수업 못 하는데 노경. 건민이 여자애랑 놀려고 하고 나왔어요. 아 그래? 뭐 연애할 때 좋을 때지 뭐 지금 날씨가 좋겠어. 괜찮아 뭐 그런 걸로 빠지면 인정. 지금 밑에는 이제나 먼저 빠져. 아니 뭐 야 공부가 우선이냐? 공부가 우선이야? 연애를 해야지. 어? 노지는 하고 꾸준히 오겠네. 왜 연애를 못해서? 여기는 매일 오겠다. 빠질 일이 없네. 야 너 그렇게 인신 공격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가서 몰라. 응? 광동 갈 거잖아. 그래 아직 어? 아 의고 갈 거야? 외고. 아 외고? 아 외고 지원했어? 아직 점수 몇 점 나오니? 너 내신 나랑 비슷하다. 어. 할수 있어? 누가 했다 누가 했다. 그래, 뭐. 내신 180이긴 한데 어. 와 나보다 맞아. 영어 성적만 봐가지고 응. 아 그래? 영어는 당연히 얘기가 나와야지. 제가 지금 또 한 명 뭐 이렇게 중3 학생들 있는데 뭐 내신 점수 보니까 199점이래. 와. 응, 결국 199점인데 어디가 일반고 간대. 왜냐면은 일반고 가서 그게 더 나을 것 같대. 외고 가면은 힘들 것 같대. 잘 선택했다 역시. 응. 그러니까 도덕에서 깎였대. 원래 만점 못 봐. 도덕에서 깎였대. 자, 우리 이제 앞에 문학을 오늘 뭐 한 시 작품 2작품 정도 이렇게 시를 좀 볼 거고요. 요거는 내용을 읽어오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내용 읽어오셔야 돼요. 다음까지 내용 쭉 읽어보고 내용을 이렇게 툭툭툭툭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 거고. 그러면 오늘은 시 한 편에 시 2편인데 시조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형식적인 측면이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 우리가 시를 볼 때는 형식적인 측면, 이 형식이라는 거는 시조의 특징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2가지 적어 놓으시고 주제예요? 주제. 그리고 형식에서는 표현법도 표현 방식, 표현법 이런 거를 좀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항상. 주제에서는요. 우리 주제 찾는 방법 혹시 어떻게 찾아주면 편한지 내가 공식화 해줬던 거 기억나니? 마지막. 상황, 맞아. 종장도 중요하고 상황과 배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되고 거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 이런 것들 찾아줄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 안녕. 여기. 진짜 여기 늦게 와. 괜찮아. 5시인 줄 알고 왔겠지. 30분까지 오겠다. 응. 그래도 우리가 의리 씨 한 30분 기다려줬어. 이상한 너 빼고 아는 분들이 더 많아. 그리고요, 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항상 요 시어의 숨은 의미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아요. 시조의 특징은 무엇이고 표현법은 무엇이고 주제는 무엇이고 숨은 의미는 무엇이고. 근데 설명은 막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이거를 막 혼재돼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듣는 우리가 혹은 설명을 공부하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밑에 여기 뭐 해석이 있지만 저는 요 해석을 좀 지워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우리의 선입견을 갖게 할 거니까. 자. 교과서에서는 이런 거 안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형식은 뭐 초장, 중장, 종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초장, 중장, 종장. 그럼 형식적인 측면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 시조의 특징 뭐가 있니? 3장 6, 9, 45장. 오, 그래? 그러면은 오른쪽 여기다 적어볼까? 3장 6, 9, 45장. 6, 9 45자 내외. 안 세어봐도 알겠네. 3장은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의 느낌을 우리는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요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이라고 안 쓰고 세로 쓰기로 했잖아. 그치? 옛날 책 보면 다 세로 쓰기가 되어 있죠.
69라고 하는 요 단어는 한 장을 이렇게 두 부분씩 나누면 되겠지. 그치? 한 장을 두 부분씩 나누면 된다. 그래서 두 부분씩 나누면 이제 시작했다. 나눠볼까? 어디서 나눠지니? 까마귀 님이만. 이렇게 또 야광 명월이 일편단심 이하까지. 그러면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 뒷부분 해서 6, 9가 잡아질 거고, 요 9단위로 읽어주는 게 다소 여러분들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 부분이 서술어의 느낌이 있거든. 그러면 이 서술어의 느낌을 가지고 내용을 읽어줄 수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배경인지. 그럼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 첫째 줄 읽어볼까? 까마귀가 눈비를 맞고 있네. 그리고 뒤에는 흰은 듯 보이지만 희는 듯 보이지만 소금 거라. 속은 검은토? 이거 원래 검은 거 아니야? 까마귀? 원래 검은색 아니니? 흰은 듯 보이지만 않습니다. 눈 때문에 흰. 그래, 이 까마귀가 원래는 검은색이잖아. 안 그래? 근데 여기다 흰색을 칠하면 안 보일 거니까 제가 편의상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자, 이렇게 눈비를 맞고 있대. 특히 눈을 맞고 있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무슨 색으로 덮여? 흰색으로 덮이겠지. 그럼 이 까마귀를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야, 너 흰색이네? 근데 원래 까마귀는 무슨 색이야? 검정색이지. 자, 그 얘기야. 그 상황이야. 야, 까마귀가 지금 눈비 맞고 있으면서 얘가 흰색으로 보이지만 얘는 원래 검은 애야. 이게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주라는 얘기야. 그러고 나면 초장에서 흰 듯 보이지만 까마귀는 원래 검어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서 뭐 벌써부터 숨은 의미 이런 거 찾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무슨 상황인지부터 읽어줘야지. 야광명월, 좀 어려운 단어다. 야광. 이렇게 한자를 읽을 때면 두 글자씩 끊어서 읽어주면 편해요. 이게 원래 한자의 생성 규칙이에요. 야광. 밤에 빛나고 있어요. 뭐가? 명월. 밝은 달. 밤에 빛나는 밝은 달. 그럼 지금 상황은 시간적 배경은 밤인가 봐요. 깜깜한 밤에 뭐가 떠 있어야 돼? 밝은 달이 떠 있어야 돼요. 그쵸?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뭔가 물어보는 느낌이긴 하네. 종결어미에서. 그러면 자, 요 얘기는 밤인데 어둡겠느냐? 무슨 말일까? 안 어. 응? 밝다라는 거예요. 밤이지만 어둡겠느냐? 어둡니 안 어둡니? 자, 이렇게 밝은 달이 얼마 전에 우리 슈퍼문이 얼마 전에 떴고 어저께는 개기월식이었구나. 어두웠겠다. 그때는 그때는 아니었겠. 개기월식은 어두웠던 시간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비춰주고 있으면 어둡겠느냐라는 얘기겠죠. 그럼 내용 밤에도 빛나는 야광면월. 그럼 요 야광면월을 요 달이죠. 명월 광, 요 단어예요. 밤에 이 명월이 광 비춰주고 있다. 그럼 요 상황이 그려지면 좋겠죠. 이 시 안에서. 자, 마지막 님양한 일편단심이랴 변할 줄 있으리야. 이거는 그대로 그냥 해석됐네. 님양한 일편단심 나는 변하지 않는다. 임에 대한 일편단심. 갑자기 근데 뭔가 내용이 까마귀 얘기했다가 달 얘기했다가 급발진으로 막 님양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내용의 흐름이 우리가 느끼기에 유기적으로 또는 인과관계가 긴밀한 느낌이니? 그런 느낌이 좀 덜하지 않아? 자, 이런 것들이 이 시조가 갖고 있는 어떤 좀 특징들의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으면 돼요. 시조는 주로 누가 썼니? 우리 작자층을 생각해보자. 사대부. 또 양반. 자, 이 사대부와 양반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길 좋아했냐면 이 표현의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돌직구 날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해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럼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대부들은 돌려서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시어의 숨은 의미를 좀 이해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어의 숨은 의미는 이 까마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 자, 이 까마귀는 근데 어떻대? 흰색으로 뒤덮여 있지만 얘는 원래 까만 애야 라는 말을 밑에
해석. 까마귀는 부정적인 존재로서 여기 일단 뭐 세조에 대한 얘기는 잠깐 빼놓고 이 부정적인 존재로 지칭을 한 이유. 자, 겉에는 흰색으로 우아해 보여. 우아해 혹은 착해 보여. 그런 느낌의 흰색인 거예요. 이 흰색의 의미가. 그런데 속은 원래 어때? 얘는 아주 검은 속이야. 까맣다. 속마음은 어떻다? 그럼 까맣다라는 의미는 뭐가 가득가득한 사람처럼 보이니? 흑심. 그렇지, 흑심. 흑심이 가득한 새야. 자, 그러면 이 까마귀에 대해서 눈을 막고 있는 이 상황과 그 안에가 검구나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는 이해됐니? 그럼 이 까마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존재로 상정이 됐어요. 근데 이 까마귀를 어느 시대 속에서 이 까마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지 요 박팽년이라는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이 사람에 대한 응? 오케이, 우리 사육신 종종 나오죠. 그런 소재들. 사육신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 조선 전기에 나오는 시조에서 아주 대표적인, 또 우리가 시조 몇 개 배웠을 것 같은데 그 사육신에 대한 성산문, 박팽년. 그럼 사육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박팽년 이 사육신들은 누구의 편? 단종의 편. 그럼 단종은 누구에게 왕위를 뺏겨요? 세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써보자. 세. 제가 순서는 이렇게 썼지만 지금 막 위치를 달리 썼죠. 이 위치는 어떤 관계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의 관계. 그럼 세가 두 명 있네. 세종과 세조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근데 세조한테 바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줬던 거야? 문종. 문종이 원래 큰아들이야. 그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었거든. 그럼 문종은 이른 나이에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종,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조선의 6대 왕으로서 4대, 5대, 6대 왕으로서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럼 세조는 단종과 어떤 관계? 세조는 우리 이런 관계 있니? 아빠의 동생 있는 사람, 아버지가 동생 있는 사람, 삼촌이라고 하고 결혼하면은 작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니 혹시? 저는 있거든요. 아버지 하고 옛날엔 삼촌이었는데 갑자기 작은 아버지가 됐대. 뭐 이해를 못했어. 왜 삼촌이 왜 아버지야? 아무튼 그런 삼촌이었단 말이야. 삼촌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이 조카, 이 세조 입장에서는 조카잖아. 조카의 왕위를 뺏어 버려요. 왕위를 찬탈해요. 그런 가운데 사육신은 누구의 편이었다고요? 단종의 편에 사육신과 생육신. 자, 이때 육신 6명의 신하들. 앞에 사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자는 살긴 했지만 어디 산속에 은거하거나. 자, 그렇게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6명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박팽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산문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계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이 까마귀를 빗대어서, 자, 빗대었다라는 거는 우의적으로 돌려서 빗대어서 누구를? 까마귀를 비판을 하는 거지. 야, 이 까마귀 같은 놈들아, 너는 겉에 지금 눈 맞아서 하얗게 보이고 우아하고 되게 착해 보이지만 너는 원래부터 흑심이 가득한 놈들이야. 그럼 이 까마귀는 수양대군일 수도 있고, 사실 그 수양대군에 흑심이 가득하다는 건 뭘까? 뭔가 어떤 이익을 좀 취하려고 하는 무리들, 요 세조의 무리들이겠지. 여기가 까마귀들이에요. 이 까마귀들, 세조 주변에 있는 왕위 참탈의 동조한 간신이라는 단어가 뭘까? 간신. 신하인데 간사한 신하들. 원래는 우리가 유교에서 가장 덕목으로 삼는 게 인의예지 충효신 아니니? 충성을 다해야 돼, 군주한테. 원래 군주가 누구였어? 단종이었잖아. 그럼 단종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야, 이 간사한 신하들아! 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럼 상당히, 그럼 이 시조는요,
임에 대한 마지막 주변은 마지막은 임에 대한 마음은 뭐 영원히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됐죠. 그럼 이 자신의 어떤 변하지 않는 충성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앞부분은 누구에 대한 비판도 일어난 거예요? 간신. 그치, 이런 간신들, 상대 측에 대한 비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위에 보면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비판적이 하나 써주세요. 비판적. 그래서 이 비판의 대상은 까마귀였고, 그럼 까마귀가 갖고 있는 어떤 숨은 의미는 어떤 의미였다고요? 간신. 간신들. 오케이. 까마귀는 간신들이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야광명어로는 왜 나왔을까? 충심일까? 자, 밑에 한번 또 봅시다. 긍정적인 존재로서 어떤 단종 보기를 운동을 펼친 이들 충신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필요하네요. 가끔 우리가 이 명월, 하늘의 뜰, 이런 달이라던가, 뭐 해라던가 별은 임금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금님을 의미하는 경우도 한 50%는 상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임금님이라고 해석을 안 하는 이유가 단종이 어떻게 된 상황이야? 폐위가 됐지.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메꿔주고 있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은 어떤 충성스러운 이 충성심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종 보기를 운동을 펼친 이 사람들의 어떤 충심, 충성스러운 마음. 그래서 충심이라고 나와 있죠. 충심. 충성심, 충심. 자, 그러면 이 충성스러운 마음은, 자,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이 야광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이 충성스러운 마음은 밤이어도 어떻대? 그래, 엄청 밝대. 그럼 이 밝은 마음을 가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의 충성스러운 마음은 아무도 가릴 수가 없어. 아무리 세조가 왕이 돼서 나한테 협박을 해도 내 마음은 가릴 수가 없어.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두 가지 소재, 까마귀라고 하는 이 소재와 하늘에 뜬 야광명월이라고 하는 이 소재가 서로 뭐가 일어나요? 그렇지, 대비가 일어나면서 혹은 조금 어려운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대비와 대조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소재였다. 그럼 그 소재의 의미까지도 우리는 추론이 되죠. 야, 이 간사한 놈들아, 너희들 속 검은 놈이지. 근데 나는 달처럼 내 충성심은 밤이어도 아주 환하게 빛나. 마지막 요줄은 뭐 우리 정몽주의 시조에서도 나오지 않니? 그치?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량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시야. 임량한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종장은 따로 해석은 안 할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어의 어떤 숨은 의미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내신 공부할 때는 바로바로 툭툭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독해할 때는 얘네들이 대비가 되는구나, 이 대비에서 우리가 독해를 해줘야 되는 연습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만 지금 이제 내신 범위로 시조가 잡히잖아요. 그럼 이 시어의 의미까지도 우리는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하나 더 갑시다. 표현법. 자, 여기서의 표현법은 까마귀와 야광명월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에 대비를 하는 요 대비도 표현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어두리야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어둡대 안 어둡대? 답이 나오니? 내 마음은 밤이어도 안 어두워. 답이 나오지? 그럼 이렇게 자 물어봤지만 답이 바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설의 법이야. 답이 나온다는 거는 왜 강조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설의법이 하나 쓰였고 마지막에도 쓰였네요. 변할 줄 있으랴. 답 나오네.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여기서도 설의법. 설의법을 통해 자신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편단심의 뜻은 뭐니? 일편단심. 일편이란 거는 한 조각. 단심은요? 붉은 마음. 그럼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란 뜻은 뭐예요? 충성에 대한 그 한 조각의 진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요 정도가 끝. 어렵진 않죠? 그래서 박팽년은 단종의 보기를 깨다가 사입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라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까마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얗게 볼 수 있지만 검게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부정적이다.
야광면허는 언제나 밝은 존재,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떤 소재에 대해서 비유하는 데 측면에서 까마귀는 지금 이 화자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존재. 그리고 다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밝은 존재. 그럼 까마귀는 항상 나쁜 존재로만 쓰일까? 아니에요. 까마귀를 예찬하는 시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 밤이라고 하면 항상 나쁜 밤일까? 아니지?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한번 해보자. 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상황인 것 같니? 밤이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가릴 수 없다. 밤. 그럼 나의 마음을 뭔가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밤은 어떻게도 읽냐면은 그 세조의 집권 시대, 세조가 집권한 그 시기라고도 읽기도 해요. 이 밤에 대한 의미. 세조가 지금 당시 정권을 잡고 이제 그 권력을 잡았던 그런 시기라고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임은 우리가 안 봐도 알겠네. 단종에 대한 마음, 임양한 일편단심. 간신이란 단어 간사한 신하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붙었다는 간사한 놈들. 단종편에 있다가 세조편으로 움직이는 친구들. 그리고 충신은 단종편에서 복위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여기까지 한번 읽었고요. 이거 넘어가서 들판이 적막하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공부는 됐을 거고. 자, 여기서 화자에 또 똑같아요. 우리 형식적인 측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식이라고 한다면 시조야 우리가 딱 정해진 형식이 있으니까 정형적인 정형시니까 우리가 형식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현대시 자유시니까 형식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 표현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제는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주제는 뭐라고요?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지. 그럼 감정 드러나는 곳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읽으면서. 감정 드러나는 거.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표현법을 볼 때는요, 우리의 시의 전개, 시상 전개도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아까 시조 같은 경우에 시상 전개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전개가 됐지. 그치? 3단 구조. 여기서는 자유시다 보니까 뭐 자유롭게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개 방식의 특징을 꼭 눈여겨봐줘야 된다는 거고요. 한번 내용 단위로 한번 읽어볼까? 자, 가을 햇볕 공기에 익는 벼. 가을 햇볕 공기의 벼는 익어가고 있고요. 어느 거? 빨간색 글씨 뭘로 쓰면 내용, 주제, 정서. 아까 앞에 썼던 거. 내용, 주제, 정서. 정서 찾아주는 거 동그라미. 어떻게 우리 수업만 하면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네. 우리 수업만 하면 내 목소리 졸렸지? 아니야? 나긋나긋해? 그럴까? 내가 성량을 더 키워야 되겠네. 그럴까? 나도 이제 녹화한 거 이렇게 내 목소리를 듣잖아. 그럼 처음에 자기 목소리 들을 때 되게 어색한 거 알죠? 근데 나도 객관적으로 듣거든? 근데 딕션이 좋더라고. 호흡도 좋더라고. 야, 1.5배속으로 들어도 발음이 안 뭉개지더라고. 오,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나의 평가가 아니라 내 와이프의 평가예요. 나중에 영상 보내면 항상 1.5배속으로 보세요. 시간 아껴.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자, 읽을게요. 가을 햇볕 공기에 익는 벼. 벼가 익어가고 있네요. 여기서 별다른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눈부신 것 천지래. 천지라는 단어는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럼 눈부신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앞에서 가을 햇볕도 눈부셔요. 공기도 눈부셔요. 그리고 벼도 눈부셔요. 그럼 이건 긍정적인 소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긍정적 소재들이에요. 왜?
눈부시. 그래, 눈부시다라는 거. 눈부시다라는 거는 눈부시다, 화나고 그런 어떤 시각적인 느낌으로서 되게 눈부시다라고 좋을 때 우리가 쓰잖아, 그렇지? 자, 요 그런데 우리 그런데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니? 반대잖아. 분위기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를 포함하기도 해요. 그리고 전환이 돼요. 요런 표지들이 우리가 나중에 독서에서도 얘기하는데 내용이 연결되는 느낌이 있고 이유, 원인을 나타내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대조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고 전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조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반대야. 완전히 반대야. 얘는 있는데 얘는 없다. 근데 전환은 어떤 느낌이니? 살짝 틀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이 전환 안에 대조가 포함됐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걸쳐지긴 해. 그럼 여기서는 그런데 전환의 표지는 그런데예요. 대조는요? 그러나. 근데 얘네들을 뭐 칼로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럼 연결될 때는 우리가 뭐니? 연결의 표지. 그리고 이유나 원인 나타내 줄 때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지들, 연결 표지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연결 표지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요 표지라는 단어가 뭐야? 표현해주는, 표시해주는 지점. 연결을 나타내주는 표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 지점이 만약에 시에 쓰였으면 얘는 시상 전개하고도 밀접한 연결을 가져요. 왜? 시가 어떤 식으로 이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라고 나오는 순간 얘는 어떤 그리고 연결되는 느낌보다 좀 살짝 틀어질 수도 있어요. 방향이 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를 좀 어려운 말로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시상의 전환이 1학년 시에서 많이 나타나요. 고1 때 올라가면. 자, 시상이 전환되면서 앞부분은 어떤 긍정적인 느낌이었지.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들판이 적막하다. 적막하다라는 느낌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어떤 단어인데 적막이라는 단어? 그렇지, 쓸쓸하고 고요하다. 그리고 메뚜기도 없다. 이 없다라는 표현도 얘들아 긍정의 느낌이니 부정의 느낌이니? 그래. 물론 이렇게 근심거리가 없다 이러면 좋은 거지. 그렇지? 그럼 메뚜기가 없으니까 갑자기 적막하다 이런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독해를 살짝 해주면 이 메뚜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안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은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명사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버리고 보라고 했어요. 메뚜기가 없어서 적막하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 이해됐어요? 메뚜기는 선생님 메뚜기가 이러면 병충해 때문에 논밭은 다 황폐화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재들을 읽어낼 때는 선입견이라는 것들을 좀 버려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감정이 또 어떤 느낌이야? 불길하기까지도 하대. 밑에, 그치? 불길한 이 고요. 그리고 끊어졌대요. 뭔가 연결해주는 애가 끊어졌어. 근데 그 연결고리는 뭐였어? 생명의 고리였어. 생명의 고리. 황금고리는 이제 시각적인 우리 색채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그럼 생명의 고리가 되었던 애가 끊어졌대. 자, 끊어졌다를 우리는 어디로 대응시켜볼까? 없어요. 그러면은 생명의 황금고리는 누구예요? 메뚜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법을 쓰고 있지. 메뚜기는 생명의 황금고리다. 자, 이때는 우리가 은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 주제 어떤 상황이에요? 생태계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 뭐 그렇게 바로 상황을 읽어버렸네. 논밭에 논에서 누가 없는 것을 봤어? 메뚜기가 없는 것을 보고. 그렇지. 뭔가 그런 감정들 어떤 정서와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볼까?
어떤 느낌이야? 아, 불길하게. 불길함을 느끼다. 뭐에 대한 불길함이지? 생명의 고리가 없음. 주제를 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적었냐면, 제가 뭐 글씨를 미안해요. 날렸었지. 논에서 메뚜기가 없는 것을 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불길함을 느꼈어요. 생명고리가 없다는 것을 느껴요. 라고 우리의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렇게 정리한 주제가 누구께 돼요? 우리께 되지. 우리의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게 우리께 되지. 그냥 생태계의 위기 이렇게 외우면은 물론 시험에서는 통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뭐가 안 돼요? 독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밑에 있는 주제랑 한번 이렇게 잘 정리된 주제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적막한 들판에서, 적막하다는 들판 이렇게 아주 유학이 되어버렸네. 근데 우리는 위에서 뭐라고 썼어요? 메뚜기가 없어. 논문에서 메뚜기가 없는 것을 보고, 그럼 적막하다랑 연결되니? 연결되네. 뒤에 불길함을 느꼈어. 생명고리가 없다는 걸 느꼈어. 생태계가 위기라고 느꼈어. 자, 이렇게 연결되지?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주제를 읽어낸 거겠지. 이해됐니? 콩콩.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쓰였던 우리 표현법 그리고 시상 전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시상의 전환이 되고 있네요. 여기는 그러면 시상의 전환이 대비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앞에서는 긍정이었고 뒤에는 부정으로 가는 느낌이니까 뭔가 다른 데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눈부신 존재들 누구? 네, 이런 존재들. 그쵸? 그리고 지금 부재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메뚜기. 그러면은 야, 여기 앞에서 눈부신 존재들하고 메뚜기는 서로 다른 의미인가? 아니지. 메뚜기도 어떻게 본 거야? 긍정적으로 본 거야. 긍정적이지만 없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거지. 메뚜기가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메뚜기를 뭐라고까지 얘기해 줬어? 생명의 황금고리라고 또까지 얘기를 해줬으니까 얘는 메뚜기는 절대 부정적 존재라고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야? 메뚜기가 없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적막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렇죠? 자, 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이거 무슨 단어에서 무슨 품사지? 오케이, 감탄사가 쓰였네요. 그럼 감탄사가 쓰였다 무슨 법? 영탄법. 그리고 뒤에 여기도 느낌표가 쓰였네. 영탄법. 이것도 영탄법. 그럼 영탄법을 많이 쓰면서 이 사람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무슨 감정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 불길한 감정, 놀란 감정, 이런 것들의 감정에 대한 강조. 그쵸? 영탄법을 통해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해주고 있네요. 강조의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밑줄을 펴기도 하고 줄표를 넣기도 하고 쉼표도 넣기도 하고, 점점점 우리 말줄임표라고 얘기하지. 점점점 6개가 쓰여요 보통. 점점점. 자, 그럼 우린 여기를 생략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생략법. 그럼 이 생략법의 효과 지금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있니? 여운. 어떤 여운? 그 감정의 여운 어떤 거? 뭔가 안타까운 느낌을 우리한테 주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자, 생명의 황금고리라고 하는 것은 얘의 역할, 어떤 앞에 있어 유기적인 연결을 해줬던 그 메뚜기의 역할이죠. 메뚜기가 원래 이렇게 생태계를 조화롭게 유지시켜주는 곤충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근데 이 메뚜기가 없어진 들판을 보면서 뭔가 생태계가 지금 위기야 라고. 생태계가 그럼 왜 위기가 됐을까? 맞아요. 우리가 어떤 농사의 그 생산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치고 그런 거에 대해 좀 어떤 사회적인 안타까움을 좀 드러내는 그런 시였을 거예요. 그렇죠? 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긍정적인 상황에서 적막한 부정적인 상황으로
그리고 시가 전환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전환은 여기에서. 그리고 메뚜기가 없다.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이런 계기들. 쉼표가 의도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주는 효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줄표가 쓰였다. 이 줄표라는 것은요,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겠다. 이거는 좀 외워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줄표에 대해서는. 느낌표는 당연히 강조겠지. 어떤 깨달은 충격, 강조. 말줄임표는요, 점점점 여운인데 어떤 위기감 혹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안타까움을. 여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뭐 생각할 시간들, 안타까움에 대해서 느껴볼 시간, 혹은 위기감에서 여러분들이 느껴볼 시간,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농약 때문에 들판에서 메뚜기가 사라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시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좀 담고 있다. 뭐 이게 뭐 우리들 입장에서 뭐 시를 쓴 요 사람 입장에서 아유 메뚜기가 좀 농사 벼 좀 갉아먹으면 좀 어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농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 아니니? 메뚜기 한번 휩쓸고 가면은 그해 농사가 망하고 그러는데. 자, 뒤에 학습활동 부분은 한번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해야 되는 게 이제 뭐 껍질단지 남았고 설득이라고 하는 요 설득이 혹시 어디 들어가니? 요거 유추 연역이나 연역 기념 유추. 유추? 왜 속도를 추구해야 하는 거. 여기 보면은 왜 속도를 고민해야 여기는 뒤에는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여기 둘 다 들어가지. 네. 그치? 저희 그리고 그것도 들어가요. 논쟁의 오류. 3단원의 첫 번째. 요거 그거 시간 한 번도 안 줬어. 네. 논쟁의 오류. 요거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 쓰기윤리 보고서는. 굉장히 짜임만. 여기만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는 뭐 문법은 계속 복습하셔야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있고 요거는 1시간 안에 끝나긴 할 것 같긴 하거든. 이거는 개념 수업하고 그다음에 지문 읽어낼 거고. 근데 커피단리가 조금 길어 이게.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보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별거 없는데 길어. 그 별거 없는데 긴 이유는 그림이 많아서 그래, 책에서. 그래서 책에서 그림 다 빼고요. 뭘로만? 그냥 줄글로만. 그러면 3쪽이면 돼. 줄만 치면 줄만. 대신 글자가 이제 포인트가 좀 작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진도에 대비해서 좀 뭐 하고 안 하고 좀 결정을 할게요. 알겠죠? 자, 한번 문법 복습은 했어? 이미 다 외웠어. 완벽하게 됐어. 완벽하게 정말? 오늘 정리해서 요 수업이랑 오늘 영상 올려줄 테니까 복습할 사람들은 복습하시고요. 알겠지? 복습 꼭 필요한 친구가 있을 거야. 다들 이제 어저께 저번에도 안 오고 막 이번에도 안 오고 이제 막 고3 끝나간다고 막 나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무서울 거 없잖아 지금. 거의 고1 되면 이제 쭈구리고 학교에서 선배들 많고 이러니까. 자, 밑에 갑시다.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찾기지? 있는 거 찾기예요. 요거 왜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안 찾고 그냥 답 적어가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시각적 신상 찾아볼까?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흰고 검대, 야광면허 이런 것들 다 어둡대. 다 시각적 신상 아니니? 밑에서는 눈부시대. 그래요. 황금 이런 단어들. 가을 들판의 어떤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럼 시각적 활용이네. 답 1번 끝. 자, 헷갈리는 게 혹시 4번, 5번 좀 헷갈리지 않았어? 네. 3번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있었나? 요거는 그냥 밤 아니니? 네. 여기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거는 시상의 전환이지. 이건 시상의 전환이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자,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인데 이 비판까지는 맞아요.
그래, 직접적으로. 이 직접이 아닌 게 아까 얘기했잖아. 양반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돌려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회적이다. 특히 가 같은 경우. 그럼 나는요. 이거는 어떤 시대적인 비판의 의식도 있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 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했니? 우려된다. 이 나는 어떤 생태계 우려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지.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니?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알겠지? 근데 우리는 돌려서는 비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직접적이 틀렸어요. 이렇게 맞게끔 다 써주셔야 돼요. 항상 우리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 때 시간 안 부족하지? 그치? 막 2번도 풀고 3번도 풀지 않니? 시간 부족해? 안 부족하지? 그러면 시간 안 부족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찾아주라고요. 답이 아닌 이유, 답인 이유를 확실하게 찾아서 그러고 풀어주셔야 돼.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쓱 보고 답만 여기 체크하잖아. 답만 체크하잖아. 그러면 실수가 꼭 발생을 해요. 5번은요. 국제적인 역사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누구에 대한 설명은 맞아? 가는 맞아요. 나는? 아니야. 무슨 역사적 사건? 모르겠어 이거는. 나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밑에다 이렇게 쓰는 거야. 가는 맞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써주고 얘가 아니라는 걸 지워줘야지. 뭐 지워주고. 알겠지? 자, 2번 갑시다. 표현상의 특징. 분노의 창 격정적 어조. 그러면 이거는 격정적 어조가 나오려면요. 아까 얘기했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나왔니? 안 나왔네. 지워주시고 A 지워주시고 지워주시고 지워주시고. 근데 거기다 먹으시니까 미안해. 야, 나도 속을 뻔했다 진짜. 야, 이거 그러면 야, 다 지금 맞는 거 찾은 사람. 와. 얘는 어떻게 3번 나왔냐? 아니야. 나 뭔가 보고 풀었어. 와, 나 속았다. 자, 서리법 나왔니? 네. 어디서? 의리야. 의리야. 어딜 줄 이슬이야. 서리법 나왔네. 3번, 상징적 소재? 까마귀랑 그치. 까마귀와. 그리고, 야광, 명월. 이런 것들은 다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맞는 거니까. 시적 대상을 의인화했다? 까마귀를 사람처럼 했나? 아니지, 그냥 까마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특징과 거리가 먼 거 2가지. 답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완전 속았다. 자, 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야광명월은 긍정적인 소재입니다. 맞겠죠? 자, 그럼 까마귀는 자 1번 선택지를 고쳐보자. 누구랑 대비했어? 까마귀랑 야광명. 그렇지, 야광명월이라고 써주세요. 그렇게 맞는 정답 노트를 한번 써보라는 거야. 야광명월. 정답 노트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실수가 없어요. 이 실수가 그동안 몇 번씩 반복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꼭 쓰세요. 까마귀를 바람직한 존재야? 부정적.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에 감탄했니? 아니지. 화자를 향한 임이야? 아니지. 임을 향한, 임 향한. 감탄이 아니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변할 줄 있으랴. 님 향한 마음에 대한 의지. 야광명이 밤에만 빛나? 아니지. 밤에도. 이거는 한 글자 때문에. 그치, 내용이 다르네. 안타까워하고 있어? 아니지. 의지. 4번. 자, 상징적 의미라는 거는 부정적 존재. 자, 여기 까마귀가 벌써 3명이나 나와요. 까마귀. 그치? 자, 4번에선 갈매기. 갈매기만 오락가락한 놈의 어떤 갈매기야? 짝이는, 그치? 야, 왜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그래, 짝을 잃었으니까, 야,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은 정신 차릴 수 없잖아. 그럼 이거는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이겠지? 그래, 그럼 얘는 지워주고. 자, 뻐꾸기는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버들 숲에 웃고 있고요. 넷 속에 있고요. 깊은 소라는 건 연못이에요. 연못에 고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느낌이야, 얘는? 그냥 산에. 그렇지, 자연, 산에 있는 느낌이지? 그럼 얘도 어떤 부정적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자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준 거니까. 그럼 자, 1, 2, 3번 중에 하나겠는데, 야,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마 라고 백로한테 뭐라고 하고 있지?
왜? 겉이 검은데 속도 검겠냐? 겉이 검은 것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너는 누구? 백로. 그럼 이건 백로에 대한 비판이죠. 그럼 까마귀는 상대적으로 야, 겉도 검지만 쟤는 속도 똑같아. 겉과 속이 똑같아 라는 거예요. 다른 흑심을 품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까마귀의 존재. 얘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속을 수가 있겠지. 백로한테 경고하는 거야. 너는 겉 희지만 속 검은 거 너밖에 없어. 백로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2번.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이때 백로는요. 너 몸 더러워지니까 백로 너 가지 마. 경고하고 있죠. 백로한테. 어떻게? 조심하라고. 조심해. Watch up. 누구한테? 백로한테. 뭐라고? 까마귀 싸우는 고래 가지 마. 왜? 백로 까마귀끼리 뭐 하고 있으니까? 싸우고 있어. 그 싸우는 거는 이게 권력 다툼이에요. 그럼 권력 다툼을 하는 혹은 욕심을 부리는 까마귀, 그건 부정적인 소재에 맞겠죠. 자, 3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누구라서 까마귀를 검타고 흉타하던 거, 흉한다, 뭔가 비판하는 것인고, 반포 보으니 그 안이 아름다운가. 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까마귀의 고사 인용, 반포 보은이라고 하는 고사, 그 사자성어까지도 등장하면서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 새 누구? 까마귀. 사람이 그럼 저 새만도 못하대. 그러면 새가 더 위에 있다는 느낌이지. 그러면 까마귀를 비판하진 않고요. 그래, 예찬하는 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까마귀에 대한 어떤 효성, 까마귀의 효성 예찬하는 시인데, 이 정도는 이제 뭐 독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자, 5번은 뭐 우리 상황 찾는 거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그쵸? 자, 살 곳을 잃은 메뚜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요걸 가지고 답을 만들어 볼까? 메뚜기가 없어진 그럼 메뚜기가 어떤 역할이었는데? 생태계 황금고리 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그러니까 유기적 연결. 그러니까 메뚜기도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해줬을 것 같아. 자, 6번은 감정 정서 찾는 거네요. 답은 5번이죠. 위기감도 느꼈고요, 안타까움도. 아까 우리가 그래서 정서 찾아지는 부분에서 동그라미 쳐보라고 했었던 거예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썼니? 생명의 황금고리는 생태계이고 그것이 끊어진 것이니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썼네. 그런 느낌으로 쓰면 될 것 같아.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 생명의 황금고리는 생태계의 조화이다. 혹은 유기적 관계이다.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내가 안 쓰는데, 유기적이라는 게 뭐니? 떼어낼 수 없는. 응? 떼어낼 수 떼어낼 수 없는 없는. 사전적 의미가 뭘까? 유기체. 우리 몸. 실과 바늘 같은. 실과 그래 더 비유를 했네. 유기의 뜻. 유기적이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우리 몸은 유기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은 유기체예요. 하나라도 없어. 그렇지, 하나라도 없으면은 뭔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 고리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 유기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산소를 들여마시고 뭘 내뿜어요? 이산화탄소. 그런 관계가 유기라는 단어예요. 그 유기가 그런 식으로 호흡을 하는 아주 순환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적은 실제로 생명과학에서 쓰기보다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많이 써요. 유기적이다, 끊어낼 수 없다. 끊으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 그래서 요 환경고리는 생태계의 조화 혹은 유기적 관계이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뭐 생태계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화자의 태도는 3번이겠죠. 2번은 왜 안 될까? 부정적인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비판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이 아니라 돌려서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까마귀는 어떤 인물일까? 여기 나에서. 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한 이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0번 야광면허는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내 충성심은 밤이 되어도 밝게 빛날 거야.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 맞고요. 까마귀와 대비되는 존재 맞고요. 밝게 빛나고요. 보기한 참여하는 인들, 뭐 사육신 혹은 단종의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번이 안 되겠네. 이런 기대감이라고 우리는 함축된 의미를 읽지는 않았을 거고. 자, 11번 임에 대한 인물 누구? 단종이겠지. 그래서 단종에 향한 충성심은 충성심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종을 향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 발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4번이야? 바로 나와. 이것을 잊고자 하는 강한 의지, 이게 드러났어야 돼. 근데 시에서 어느 부분도 그거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의지까지는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들었어요. 자, 다에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 뭐가 있을까?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한 인간의 이기심이 아마 그 농약 사용일 거예요. 이 이기심이 누구를 파괴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났고, 그래서 요 배경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되었다. 인간의 이기심 또 농약 사용을 조금 더 길게 써도 되겠지. 뭐 하려고? 수확량을 늘리려고 농약을 사용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A의 역할. A는 뭐니?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시상의 전환. 자, 3번 봅시다. 독자가 여운을 느끼고 한다. 어디에서? 말줄임표. 이거 무슨 법이라고? 생략법. 생략이라는 단어가 뭐니? 넘기다, 뭐 또는 없애버리다. 없애다 이런 거예요. 자, 15번 마지막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존재라고? 그건 자연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유기적 연결의 긍정적 존재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C 2편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면은 설득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우리 각각 질문을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까지 문법은 풀어와야 돼. 그때 맞추나요? 뭐 맞추거나 문법은 확인할 거야. 문법 내가 근데 해설지 줬을걸? 그럼 개별적으로 맞춰서 질문 받을게.